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이제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고.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10배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야. 레버리지 투자 가지고 빨리 벌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와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치앙마이 찾아와서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뭐 겨울 이제 네. 다 나고 돌아갈 네. 때가 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전용구 씨가 빨리 촬영하기를 원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와서 이건데요. 이걸 선정할 겸 해서 했는데 처음엔 제목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걸 내가 무슨 뭐 교과서잖아요, 제목이. 네. 내가 무슨 또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권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 쓴다고 사람들이 좀 비난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전인구 씨가 이제 그 힘을 줬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는 목적이 내가 뭐 유명해지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좀 구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데, 이제 내가 블로그에서 20년 동안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 긴 걸 맨날 쓰냐 그러는데 난 내가 해야 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도움을 받았으니까 난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이제 가장 큰 이제 재능 기부의 이제 끝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교과서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고 뭔가 좀 땡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쉽잖아. 그래서 빨리 전파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베스트셀러 되게끔. 제가 교과서라는 단어를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이제 단단하게 투자하라 했잖아요. 기본이 되는 투자를 하라 했으니까 교과서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제목이 좀 마음에 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떨까 좀 걱정했는데 뭐 괜찮다 그래서 했으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책에는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더 강조할까 하고, 이제 그런 책을 막 목적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수익률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방송할 때, 직전에 방송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21년 동안에 68배의 수익이 났다. 네. 네. 그래서 21.1%인가 하여튼 2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책을 언제 끝내냐면 작년 한 12월 한 20일 정도 끝냈는데 그때까지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5배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73배. 여기는 그 73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3.2%로 돼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네. 2달 동안에 지금 10배가 더 올랐어. 그래서 83배가 된 거야. 그 수익률이 23.5%가 된 거란 말이야. 21년 6개월 동안에.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네. 73배에서 80배에서 10배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지. 책이 인쇄되는 사이에 10배가 더 올랐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그것도. 와. 투자 원금이 10배면 이게 내가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 나도 내가 알다시피 이제 늙었잖아. 기운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형편없고 냉장고를 갔는데 왜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사업할 때처럼 뭐 죽기 살기로 뭐 24시간 일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뭐 4-5시간, 서너 시간 하면서 딴 거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선순위도 아니야. 후순위로 그냥 시간 나면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 블로그 글 쓰기 위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이거 직원 하나 없이 혼자서 너무 큰 돈을 버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단단하게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수보다 엄청 떨어져. 지수는 지금 48%인가 그런데. 그 수익률이 10배 32%니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생각하면, 야, 내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한 15년만 이렇게 가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겠다. 그쵸. 뭐, 그러니까 할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치매 안 먹고 워렌 버핏처럼 건강하다면은, 15년 돼도 지금 워렌 버핏보다는 훨씬 어리거든. 지금 버핏 나이쯤이면 20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20년 이상 더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야, 과연 될까? 그건 자신은 없어요. 내가 뭐, 건강 때문에.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치매만 안 오면은 계속 할 수 있기는 해.
그리고 나는 자랑이 아니라 이 수익이 거의 100% 한국 주식에서 얻은 거란 말이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그냥 행보했죠. 나는 먹었단 말이야. 지수보다 항상 멀쩡하게 좋았거든. 그 단단하고 보수적으로 해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산 정의란 말이야. 그 나를 보고 책을 열심히 보시라 그랬지.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읽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고. 이제 2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요즘 뭐 이야기 템백을 하다 이런 거에서 본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한 거란 말이야. 단지 안 좋을 때는 두 번 있었지. 리먼. 그렇지. 네.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때. 그때는 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그때도 주식 100% 보유했어요. 근데 그렇게 100% 보유하고 그렇게 엉망을 깨지고 몇 년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83배가 벌었잖아. 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된 거야. 0.01%에 속하는 부자가 된 거야. 손자의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했단 말이야. 뭐 걔들이 사업한다고 뭐 껍적거리면 안 되겠지만 잘 지켜가면서 하면은 손자의 손자까지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뭐 돈이 뭐가 필요해 나한테. 그리고 지금 또 결정적으로 좋은 게 그동안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정말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할 때 날 도와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가 많았거든. 팔아라 그래 팔았다가 그게 더블 올라가는 바람에 더블 놓쳤고. 하여튼 그런 두 사람인데 지금도 그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하고부터는 내가 남의 말을 안 듣고 했는데도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날개를 달았어. 그게 뭔지 알아? AI야? 그렇지. 네. 재미나이가 생긴 거야. 네네. 난 이제 미국 주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미국 주식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도 못했는데 재미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전쟁이 날 거를 2주 전에 샀는데 옥시덴탈을 샀거든. 그것도 갑자기 사는 바람에 한 5일 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비중이 지금 2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주 만에 지금 20% 먹었어. 아. 굉장히 큰 돈이야 이것도. 그쵸. 20%는 엄청난 비중인데. 예. 제일 크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유가 지금 1등 비중이 됐다고. GS는 작년 말에 사서 지금 뭐 40% 넘게 먹었고, 옥시덴탈은 2주 전에 사가 20%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지. 그래서 그것 둘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률이 그나마 좋은 거야. 반도체가 내가 4%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갖고 있지. 근데 네. 4%밖에 안 된다. 야. 그래도 이게 플러스 좀. 그 7% 됐다고 지금 그래봤자. 그럼 3% 올라간 거니까 네. 안 되지. 그걸 내가 한 10, 한 5%만 갖고 있었으면은 지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맞아. 네. 사실은 삼성전자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 네. 내가 6만 원 있다가 7만 원 올라가길래 그래가지고 7만 5천 원 또 추가로 샀어요. 근데 그다음 9만 원까지 갔다가 매일 올라가 2년 동안 꽤 묵혔잖아. 그쵸. 그 네.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더라고. 근데 난 한국인을 믿는다. 위대한 한국인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똑똑한 인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 팔고 버텼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올라갈 때 그게 한 35%까지 마이너스 났었거든. 그게 이제 내 원금 회복했을 때 이거 좀 더 살까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2년 동안 물린 사람에 못 샀지. 이거 사는 게 맞다 싶은데도 물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물릴까 봐서 못 샀던 거야. 그때 한 10%만 더 샀으면은 어우. 좋았지. 100배 됐죠, 그럼. 내가 참 그게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어쨌든 이제는 재미나이까지 생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뭐 돈은 안 잃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현 정부가 참 고맙지. 잘하고 있잖아,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잘하는 거야. 꼭 주식 투자뿐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거든. 그 대통령이 집 나서가지고 막 아파트를 막 누르니까 옛날에 문재인 그 정권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대통령이 안 그랬잖아. 맨날 뭐 건교부 장관 그 여자가 맨날 그 했지. 결국 실패했잖아.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무게감이 털린 거야.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잡아야 되는 게 예. 지금 이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비싸거든. 맨하탄 가격이 비싸다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 거품이 지금 이미 심하다고. 이걸 떨어뜨리면 또 재산이 75%가 부동산이니까 큰 불황이 오잖아. 그러니까 안 올라가게 딱 묶고 오랫동안 가야 된다고. 이게 아파트 올라가면 또 더 안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잖아. 네. 안 그래도 결혼 못하고 출산 안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이게 더 올라가면 깨지면 일본 짜긴 하거든. 디플레 오고 중국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그쵸. 그동안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요, 그죠? 코로나 때 후에 쭉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 왜?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뭐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 시절 온단 말이야. 앞으로 5년 지나면. 지금 뭐 투자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지금 중국처럼 계속 떨어지면은 투자하겠어? 일본 애들 절대 집 안 사요. 다 월세 살지. 젊은 애들. 네. 아니, 내 집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일본 회사에 물어보라고 내 집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사냐? 그럼, 그럼 뭐로 사냐 이거지. 안 올라가는데. 그렇 사람들이 그 대중심리는 바뀌거든? 지금 뭐 어떻게든 사야 된다고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바뀐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막은 건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식시장 옮기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야. 나 일본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 건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 또 운도 좋으셔. 삼성전자 반도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쵸. 그 윤석열 대통령 운도 자기 운을 자기가 버린 거야. 이게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반도체. 난 이걸 다 예상을 옛날에 했거든? 모든 기기가 다 반도체에 움직이는데 4차 산업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처음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분명히 된다. 그래서 샀다가 물리는 바람에 더 못 샀는데 그게 지금 온 거야. 거기다가 레거시라 그래가지고 일반 반도체까지 이렇게 폭등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뭐 운도 좋으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은 좋아요. 사람들이 사놓은 건 계속 올라가니까 끝없이 올라가니까 좋지. 부동산처럼 올라가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한번 조정 받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게 맞춰야 돼. 이게 기간이 올 거라고. 그럼 이때 또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막 공포에 질리고 이게 탐욕과 공포가 이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부동산하고 탈리다고. 100배 어렵단 말이야. 부동산은 솔직히 말해서 위치 좋고 학군 좋은데 사놓으면 되는 거지. 조정도 별로 안 받으니까. 근데 주식은 안 그렇거든.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단 말이야. 100배 어렵다고, 주식 투자가. 이거 올바르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고.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은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주류였다고. 트레이딩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하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라는 사람 유튜브에 나오면 맨날 그러잖아.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그러고. 아니거든. 나를 보라요. 나 장기 투자했는데 내 말은 지금 우리 블로그 회원이 한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한다고.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단단하게 올바르게 투자하면 국내 주식 투자도 돈 벌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장기 투자했다고. 계속. 지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였단 말이야. 그걸 바꿔올 때가 왔거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 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을 바꿔야 돼. 근데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마장에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한 40살쯤 우리 동서가 경마장에서 1층 5층에서 식당을 했거든. 네. 내가 그때 이제 옛날 대학 다닐 때 뚝섬에서는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람 많지 않았거든. 과천을 갔는데 와 엄청나게 크더라고. 사람이 5만 명 주말에. 이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근데 내가 그걸 보고는 그때 봤는데 사람들 관찰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미쳤더라고. 전부 말이야. 막 뚝섬에는 그 예상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새는 막 굉장히 많아. 막 수십 개 되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눈알이 빠지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학교 살 때 공부를 했으면 다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리고 잠깐 시간이 있어.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잠깐 시간이 얼마 안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먹는지 알아? 밥을? 전부 줄서서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경매지 오면서 마셔. 국밥에 다 국밥 시켜요. 그래 국밥이 잘 돼. 그래서 말아가지고 그냥 마신다고 밥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다 잃는다고 결국은. 그러겠죠. 네. 그런데 우리 동수한테 물어봤어. 저렇게 따냐? 다 잃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오냐? 그래서 망가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다는 거야. 카지노네요, 완전히. 완전 카지노 똑같지. 네. 카지노 빠친코 다 도박이란 말이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관념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 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했단 말이야. 그 왜냐? 자기가 알거든.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그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도박하다가 망할까 봐서 하지 말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자기들이 잘못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도박처럼 투자를 하니까 망한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란 말이야. 도박처럼 하지 말라고. 도박처럼만 안 하면 주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잘 알잖아. 우리가 다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 이 인플레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거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찍어내니까. 정부가 찍어내고, 뭐, 옛날에 이 왕이 찍어내고 하면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나는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은 좋은데 정기예금을 해서 1년에 뭐 3% 먹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주식 투자하면은 단단하게도 10%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배당도 있고. 단단하게 10% 먹어가지고 잘 하면은 은퇴 자금을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도리어 폐가 망신하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걸 증명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 우리나라 코스닥이 안 좋잖아. 네. 안 좋았자고, 안 네, 좋았고, 네, 자기 이렇게 좋은데 네. 지금도 안 좋고, 그지? 네.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실적이 안 따라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예. 서학개미로 많이 갔어, 미국으로. 맞아요. 예. 네. 예. 왜? 레버리지 투자 거기는 막 3배, 4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코스닥이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지금. 그 사람도 이제 돌아오겠지. 한국채이 워낙 좋으니까 네. 또. 그러면 또 코스닥 올라가겠지. 어쨌든 그 사람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르고 단단한 주식들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일부러 블로그를 안 알려요, 이제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부러 열심히 찾아서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안 알리고 있다고. 거기 보면 내가 지금도 매달 매매 일지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 종목을 한 15개, 한 13개, 4개 되는데 종목을 어느 종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중이 몇 프로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리고 사면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팔면은 왜 이 종목을 팔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거든.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그거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안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저도 20년 동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책값도 안 받잖아. 이거 아무리 100만 뭐가 팔려도 나는 돈 한 푼도 못 버는다고. 제가 책 가격이 이게 좀 두꺼워서 이 가격보다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 내가 해가지고 계속 깎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아니, 그냥. 진짜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저도 낮추고 다 인쇄 안 받고 해서 그렇게 했고 블로그도 단 한 번도 유료로 안 하시고 20년 무료로 그냥 다 제공해주고 계시고. 그치.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단단한 투자 알리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네. 많이 좀 구해주려고 맞아요. 그렇게 한 거니까 책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딱 4가지만 이제 오늘 그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읽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강조하고 싶은 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4가지만 딱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내가 해드릴게. 첫 번째가 이제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 읽지 않는 투자를 해라고. 나도 그래서 블로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보는 것보다 읽지 않는 게 10배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 응? 그래서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듣기 쉽게 3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첫째,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 레버리지 투자 가지고 빨리 벌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인데 탐욕과 공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란 말이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약한 인간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불리해. 예를 들자면 내가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 그럼 2억이 됐단 말이야. 예. 기분 좋지, 째질 것 같지. 그쵸. 막 성취감도 좋고. 어. 자, 반대로 1억이 있는데 1억을 잃었어. 그럼 깡통이 됐잖아. 네. 그럼 그때의 고통, 그때의 좌절, 네. 그거는 말도 못해. 죽고 싶다고. 이게 곱절로 커지는 거네요. 곱질에는 한 10배 커진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마음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 병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관찰한 바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뭘 해도 불만이고,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고, 극도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40대 후반만 되면 병이 오더라고.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자면 1억인데 1억을 다 잃었어. 그런 거 겪으면은 병이 온다고. 그게 얼마나 불리한 게임이야. 버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10배나 불리한 게임을 왜 하냐 이거야.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고.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에도 마찬가지. 5천만 원 벌 때하고 5천만 원 잃을 때하고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라고. 그 고통이 훨씬 심하다는 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럼 왜 하냐 이거야. 하루 이틀 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은퇴 자금 얻으려면 그거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타 투자. 단타 투자도 이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왜? 심리가 무너지거든. 단타 투자를 하면은 샀다 팔았다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단타를 하다 보면 막 팔면 안 되는데 팔고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단타는 신의 영역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블로그에서도 인간이 신의 영역을 탐하면 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단타는 특히 단타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루에도 10번씩 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은 한 0.2%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 10번 하면 2%잖아. 하루에 2%를 벌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야. 경마장 가고, 빠친코 가고, 카지노 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거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이 책을 볼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선물 옵션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 말하지만 선물 옵션은 시간이 제한이 있는 데다가 이거는 어떤 그 원칙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 다 벗어나 무조건 돈으로 무는 거란 말이야.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 아무리 호재가 떨어져도 주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2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옵션에 돈을 엄청 벌어갔어요. 이게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발표도 안 하고, 이런 거는 그 기록에도 안 남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직원이 10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벌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절대 악인데 이런 평범한 개인이가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라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이건 선물 옵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탐욕하고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거 단단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1번 하나.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큰 돈을 막 벌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문제가 있어요. 맨날 템버거님 하고 뭐 어떤 놈은 또 100배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 저한테 저번에 전화하셨어요. 템베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내렸어요. 엎지는 거야, 엎지는 거. 맞아요. 그거 네. 사람들 훅 하는 거, 훅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 나중에 그게 부메랑 와가 자기 공격하게 돼 있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큰 돈 필요 없다 이거지. 자금 부자면 되면 된다. 근데 은퇴 자금이 없으면은 정말 불행하니까 돈을 벌어서 자금 부자는 되라는 거지. 그 큰 부자는,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돈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타고나야 된다고.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는 애들이 서울 의대를 가려고 5년 10년을 공부한다고 되냐고. 인생만 망치는 거지. 마찬가지라고. 돈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이 큰 부자 되려고 하면은 파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부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큰 부자 될 필요 없다. 그 작은 부자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작년에 우연히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리어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무겁잖아. 그거 힘들 거라고. 야, 그거 안 됐다. 근데 나는 그래도 돈은 좀 버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EBS 하여튼 방송국에서 하는 하루 일당이 8,000원이야. 얼마 안 돼. 한 달에 해야 24만 원이야. 하루도 안 쉬고. 그럼 정부 보증 좀 받아봤자 그 돈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집이 있겠어? 쪽방 살 거란 말이야. 월세 내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라고. 아파서 병원도 못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죽고 싶을 거야.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랬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라고. 0.0001%라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죽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왜? 그만큼 힘드니까. 죽는 게 정말 힘들다고. 쉽게 못 죽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프고 이래도 살다가 결국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해. 그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 언론에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60세 은퇴한 사람 중에서 은퇴 자금 모은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야? 100세 시대인데. 40년을 힘들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눈치 보고 하면서 돈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아,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딱 보고는, 야, 나는 업이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다가오는 거야,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네.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리고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또 하나 큰 게 뭔가 하면 복권이라고, 복권. 그건 이거 통계 기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 복권 당첨자의 95%가 말로가 아주 비참하다고.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본인이 만들어낸 돈이 아니니까 유지도 못할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너무 쉽게 벌었단 말이야. 그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벌기도 힘들지만, 템버거를 예를 들면 10배가 큰 돈을 벌었다 그러자고. 근데 그게 지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단 말이야. 템버거가 그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쉽게 벌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거든. 주식시장에서도. 복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안 됐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살다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큰 불행인 거야. 그러니까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복권 당첨돼서 100억 벌었다 그래봐. 난 얼마든지 괜찮지. 일단 기본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이 없는 사람이 그런 큰 돈이 들어오면은 간수를 못 한다고. 무리수를 뜨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큰 돈이 필요 없는 것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 예를 들면은 4인 가족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자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봐봐. 엄청 힘들 거 아니야. 서로가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또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장사를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32평짜리 국민주택으로 갔다 그러자고. 그 엄청나게 좋다고. 좋죠. 그 기쁨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가요. 한 5년도 간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절차가 32평이지, 그 다음에 42평으로 가고, 44평으로 가고, 그 다음에 55평 가고, 70평 가고 이러거든? 그럼 나중에 한 55평 가고 70평 갈 때 되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가. 좀 커졌네, 좋네, 그 정도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조금 좋지. 그거 똑같아요, 그지? 큰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작은 돈은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식들 신세 안 지고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지만 큰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템베거 이야기 좀 제발 유튜브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부자면 충분하다. 그거를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 그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제 꾸준히 계속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벌어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벌어요. 템버거에서 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나고, 그럼 복리도 안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한 방에 벌면 안 된다고. 템버거 하면 안 된다고. 꾸준하게 10%씩 20년 벌면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작은 부자 돼가지고, 먹고 싶은 거, 좀 비싸도 사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응? 자식들한테 용돈 좀 주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산 좀 남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중산층. 응. 그리고 내가 그렇잖아.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요. 의욕도 없고, 쓸 데도 없어. 그리고, 슈퍼카를 내가 뭘 타겠어. 그리고 무슨 좋은 집에서, 의리한 데서 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밥 3끼 먹으면 되고, 그 건강식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오렌 버핏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야. 지금 세계 부자거든? 최고 부자거든? 그 사람이 시골에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돈 있으면 절대 저렇게 안 산다 그럴 거라고. 그 매매가 알아봤는데 9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지? 바보처럼?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 아니라고. 네. 그 사람한테는 그 좋은 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주변에서 봐도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들 대부분 검소해요. 인색하지도 않아. 낼 때는 내는데 그렇게 막 퍼주진 않아.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짜지? 그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쓸 때는 쓰는데 낭비를 안 한단 말이야. 검소하게 사는 것 뿐이지. 꼭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오랜 버핏이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냐. 한 1000평짜리 이렇게 집에 사지.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 비치하우스 조그만 집에 방에서 살잖아. 13평짜리. 좋아, 너는. 전망 좋고. 아무 문제 없어요. 설거지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큰 돈 필요 없다 이거지. 큰 돈 있으면 쓸 데는 없어요, 나이 들면은. 근데 작은 돈은 꼭 필요하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면 사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해가 보냈다고 생각해봐봐. 엄청 아프죠. 얼마나 네. 고통스러워. 그거 죄책감 느끼고 살아도 산 게 아닐 거라고. 뭐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작은 부자는 꼭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거.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데 나는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현금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주식 비중을 최대한대로 많이 가져야 해. 요새도 많이 그러잖아. 유튜브에서 뭐 IMF가 오니 현금 비중 늘리라고 그러니 뭐 맨날 뜯는 애들 많다고. 그 사람들 요즘은 근데 좀 안 해. 하도 올라가니까. 근데 좀 또 조정받으면 또 나와 또 그러겠죠. 뜯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했겠냐?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주식 많이 갖고 있다 조정장 오면 어떡하냐고. 오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어차피 레버리지 아니니까.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지.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버티면 되니까. 버티면 된다고. 네. 내가 증명을 했잖아. 내가 여기 마이너스 60% 되고 마이너스 40% 돼도 83배를 벌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처음에는 그걸 보고는 그런가? 좀 이상한데 그랬거든.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잖아, 옛날에. 1년에 주식을 14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큰 상승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뭐지? 뭐가 그래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란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단기 그쵸. 주가는 네.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올해처럼 코스피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신의 영역인데. 근데 그럴 때 주식 안 갖고 있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그 말이거든? 그 내가 신이 아니니까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좋은데, 사트 파르타 하면 안 된다. 이거.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막 또 떨어지면 팔고, 코로나 때도 내가 그랬잖아. 주식시장에 날고 기는 큰 손들이 그때 마이너스 30% 났다고. 네. 뭐, 지수는 나중에 결국 3.0% 넘게 올라갔는데도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 떨어질 줄 알고 다 팔버린 거야. 손실을 확정 짓고. 근데 막 3.0%대 올라간 거잖아. 그걸 그 사람들은 몰랐지.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난 안 했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금방 회복한 거야. 마이너스 40%를. 많이는 못 먹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하느님도 아니고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떨어지고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금 비중 가능하면 작게 가져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최대한도 한 20% 정도까지는 뭐 그래 좋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꺼번에 샀다 팔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해라 이거지. 현금 네, 비중 많이 가져가지 네, 말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 인상을 가장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야. 부동산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예금도 아니고 주식 투자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뭣도 모르고 팔아버려가지고 그걸 놓친단 말이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마이너스 60% 나도 버텨가 살아남았잖아. 내가 살아야 될 정인이거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 이거지. 가능하면은.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려운 거고. 아까 복권 이야기 했잖아. 네. 그냥 쉽게 먹으면 안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노력해서 10%라도 벌어야지 이게 나의 귀한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잃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레버리지 투자하고 막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식 격언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 왜냐면
달리는 말은 이미 너무 올라갔어요. 확률적으로는 이게 벌 확률이 높아.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 몰아봤자 얼마 못 먹어. 깨지면 박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야. 그런 거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하는 방법은 이제, 뭐 재무제표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건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 투자에 심리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상상력, 자기만의 상상력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기만의 실패 집사리를 하나 만들어라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실패 사례집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상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감하고 똑같은 건데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면 이게 조금씩 늘어요. 돈에 대한 감도 마찬가지고. 그 상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뉴스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상상력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좋잖아. 지금 AI로 세상이 엄청 바뀔 것 같잖아. 그럼 나름대로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어떤 직업이 직업이 살아남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거 막 많잖아, 지금.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그냥 막 생각하면 그건 망상이 되니까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러한 직업이 살아날 것, 좋아질 것 같다. 이걸 쓰는 거야. 그런 걸 막 파일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비교를 해서 자기가 안 맞잖아. 그러면 왜 안 맞는가 그걸 써야 돼. 왜 내가 상상했던 게 제대로 안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 그리고 쫙 모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5년 전에 이 기후재앙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후재앙이 사실은 그걸 올인을 했다고, 종목들을. 조선주도 그래서 산 거고. 그 다음에 OCI도 그렇고, 뭐, 다 대체적으로 원전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거든? 앞으로 그 기후재앙이 오면은 탄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주식 투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한 거야. 난 코스톨리한테 많이 배웠는데, 코스톨리가 심리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심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상상력이 뭐가 제일 중요하지? 상상을 하는 게 뭐? 그게 맞을까? 틀릴 수도 있고, 뭐 중요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상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가느냐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심리도 마찬가지고.